반갑습니다. 주인영 피부쌤입니다. 오늘은 미용사 피부 국가기술 자격 필기 설명과 예상 문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공중위생관리학에서 공중위생관리법규 2부에서 1부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으로는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위생 수준 향상시켜서 국민의 건강 증진 기여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공중위생 영업으로서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 목욕작업, 그다음에 미용업, 이용업, 세탁업, 위생관리 용역업을 말합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아까 설명드렸었죠? 첫 번째, 영업과 시설의 관리 감독. 두 번째,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 세 번째, 영리 목적과 증진. 네 번째, 영업의 서비스 향상. 답은 아까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 증진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다음 중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첫 번째, 공중위생 영업소를 개설한 자. 두 번째, 이 미용사 면허증을 재교부 받은 때. 세 번째, 이 미용사 면허를 취득한 때. 네 번째,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때. 여기에서 답을 보면은 공중위생 영업소를 개설한 자입니다. 이 미용사 국가기술 자격증을 취득하고 면허증을 받고 재교부 받고 면허를 취득할 때에는 위생교육을 받지 않아도 되지만 공중위생 영업소를 개설할 때에는 꼭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업의 신고 및 폐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꼭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영업시설 및 설비 개요서, 교육필증, 이때는 미리 교육받은 경우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면허증입니다. 변경신고를 할 때에도 똑같이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고요.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가 변경되었을 때, 영업소의 소지지가 변경되었을 때,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 넓어지거나 좁아졌을 때,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을 변경되었을 때, 미용업 업종 간에 변경이 되었을 때는 영업신고를 꼭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영업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영업신고사항의 변경신고서와 영업신고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겠습니다.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셔야 되고요. 이때도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영업장을 개설하고 변경하고 폐업하고 이럴 때 영업장에 대한 거는 모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다고 꼭 외워두시고요. 폐업 신고서와 함께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자는 이 미용업소 개설 사실을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가? 1번 시장, 군수, 구청장, 2번 세무서장, 3번 시도지사, 4번 보건복지부 장관.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 이 미용업소를 개설하고 변경하고 폐업하는 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되겠죠.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다음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장의 면적이 어느 정도 증감했을 경우 변경신고를 하는가? 1번 5분의 1, 2번 4분의 1, 3번 3분의 1, 4번 2분의 1. 우리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은 우리
3분의 1이 증감했을 경우 변경 신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변경 내용을, 우리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가 또 여러 개 있었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가 변경되었을 경우, 영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지금 질문에 나온 것처럼 신고한 영업장의 면적이 3분의 1 이상이 증감했을 경우, 그리고 또 대표자의 성명 또는 생년월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미용업 업종 간에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5번째 질문입니다. 이 미용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할 때의 조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관할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사전 허가를 받는다. 2번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를 한다. 3번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재지 변경 후 통보를 한다. 4번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재지 변경 후 신고를 한다. 여기에서 보면은 미리 소재지를 변경을 한 후에 우리 필요한 서류가 있었죠. 서류를 가지고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소재지 변경이 된 후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변경 신고되는 사항들은 영업소 명칭 또는 상호 변경, 소재지 변경, 3분의 1 이상 증감했을 때,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 미용업 업종 간에 변경되었을 때는 변경을 한 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자가 영업소를 개설할 때 절차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영업소의 개설을 사전에 신고를 한다. 영업소를 개설한 후 개설 사실을 통보한다. 3번 영업소의 개설을 허가받는다. 4번 영업소 개설 후 감독관에게 방문할 때까지 기다린다. 우선 보면은 꼭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통보 아니고요, 허가 아니고요, 기다릴 때까지 안 오면 어떡해요, 그죠? 그래서 꼭 영업소 개설을 사전에 저 이제 영업장 개설합니다 하고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 범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은 이용업 또는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용사 또는 미용사의 감독을 받아, 이제 직원이 되겠죠. 감독을 받아 이용 또는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않아도, 면허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업무 범위와 업무 보조 범위에 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7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이 미용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는 1번 공인 이 미용 학원에서 6개월 이상 이 미용에 관한 강습을 받은 자. 2번 이 미용업소에 취업하여 1년 이상 이 미용에 관한 기술을 수습한 자. 3번 이 미용업소에서 이 미용의 감독하에 이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자. 4번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앞에서도 보셨겠지만 1번 공인이 미용학원에서 6개월 이상의 강습을 받든 1년을 받든 강습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수습한 자도 1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면허증은 없지만은 이 미용사의 감독하에 그때 직원으로 이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미용 업무를 종사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조원이 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자, 이런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 미용업소에서 이 미용사의 감독하에 이 미용 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이 미용 업무에 종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8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용업의 개설 등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이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 2번 이 미용사의 기술 자격증만 가진 자도 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 3번 누구나가 원하면 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 4번 어떤 경우에도 이 미용사가 아니면 이 미용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답은 우선 이 미용사의 면허를 취득한 자만이 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 이건데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를 취득하시면은 영업장을 개설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미용업의 기술 자격증을 가지는 게 기술 자격증 그 이후에 면허를 다시 받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누구나 원하면 이 미용업을 개설할 수 있다? 그건 안 되겠죠. 4번,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미용사가 아니면 이 미용업을 종사할 수 없다. 이거는 아까 앞에서도 질문한 바와 같이 이 미용사의 면허증을 가진 자의 감독하에서는 이 미용업에 이제 보조로서 종사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9번째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의 발급, 취소, 정지 명령 시 누구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는가? 1번 시장군수구청장, 2번 시도지사, 3번 보건복지부 장관, 4번 대통령. 여기에서는 우리 1번 시장군수구청장, 면허에 관련된 거, 영업장에 관련된 거는 전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면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사 및 미용사의 면허에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습니다. 두 번째,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 금치산자. 금치산자가 잘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금치산자는 가정법원에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서 본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선고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근데 전문의가 이제 면허를 받아도 적합하다, 괜찮다 하는 사람은 제외하고요. 일반적인 정신질환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감염성 혈액환자, 감염성이기 때문에 안 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물 중독자,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면허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문제가 나오는 게 면허가 취소된 후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자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다시 면허를 받으시려면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야 면허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되는 경우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했을 때도 취소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금치산자,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입니다. 면허를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었으나 그 이후에 면허를 받은 이후에 금치산자가 되었거나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가 되었을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할 경우 1차로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3월 면허 정지가 되고 2차로 되었을 때는 6개월 면허 정지가 되고 3차에 됐을 때는 면허 취소가 됩니다. 관련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첫 번째, 공중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감염병 환자, 두 번째,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물 중독자, 세 번째, 금치산자, 네 번째, 면허가 취소된 후 10개월이 경과된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공중의 보호에 지장을 주지 않는,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아무리 감염병 환자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이 이제 맞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약물 중독자 당연히 안 되고요. 금치산자 안 되고요. 면허가 취소된 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이 경과된 자여야 됩니다. 그래서 10개월이 지났으면 면허를 다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아까와 문제가 같네요. 첫 번째 금치산자, 두 번째 정신질환자, 세 번째 당뇨병 환자, 네 번째 면허가 취소된 후 6개월 경과된 자. 여기서 답 보면 당뇨병 환자겠죠. 금치산자와 정신질환자는 당연히 안 되고 면허가 취소된 후 우리 1년이 지나야 된다고 그랬죠. 12번 보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관리 등급의 구분에 있어 최우수에 내려지는 등급은 1번 백색 등급, 2번 녹색 등급, 3번 황색 등급, 4번 청색 등급. 여기에서 최우수에 내려지는 등급은 녹색 등급입니다. 우리
보시면은 최우수업소는 녹색 등급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우수업소는 황색 등급, 일반 관리 대상 업소는 백색 등급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등급이 있어서 초록색이 제일 좋겠죠. 그래서 녹색, 황색, 흰색으로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13번째입니다. 공중위생 영업자가 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위생관리 등급의 표지를 관리하는 내용 중 가장 옳은 것은 첫 번째, 영업소에서 비밀 보관 관리하면 된다. 두 번째, 영업소 내 다른 게시물과 같이 반드시 게시한다. 세 번째, 영업소 명칭과 함께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네 번째, 관계 공무원의 지도 감독 시 게시만 하면 된다. 여기에서 답을 보면은 영업소 명칭과 함께 영업소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입니다. 첫 번째, 영업소에서 비밀 보관 관리하면 된다. 숨겨서 보관할 필요 없겠죠. 영업소 내 다른 게시물과 같이 반드시 게시한다. 위생관리 등급 표지 같은 경우는 입구 쪽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관계공무원의 지도 감독 시에만 게시하는 게 아니고 항상 바깥에 게시하면 되겠습니다. 14번째, 공중위생법상 면허증의 게시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영업소 내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한다. 두 번째, 영업소 내에 대여한 면허증을 게시한다. 세 번째, 면허증 게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네 번째, 영업소 내에 면허증 사본을 게시한다. 여기서 답을 보시면 1번 영업소 내에 면허증 원본을 게시하셔야 됩니다. 2번 대여한 면허증 안 되겠죠. 면허증 게시는 의무사항입니다. 영업소 내에 면허증 사본이 아닌 꼭 원본을 게시하셔야 됩니다. 15번째, 공중위생 영업소의 위생 서비스 수준 평가는 몇 년을 주기로 실시하는가? 여기서 보시면 1번 2년, 2번 3년, 3번 4년, 4번 5년. 답을 보시면 2년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 평가 계획에 따라서 2년마다 우리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를 합니다. 필요한 경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달리할 수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2년마다 위생 서비스 수준을 평가를 하겠습니다. 추가로 공중위생 영업자는 매년 3시간의 위생교육을 받고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를 합니다. 공중위생 영업의 영업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영업을 먼저 개시를 하시고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을 꼭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대상자 중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은 그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빨간 글씨 꼭 외워두세요. 매년 3시간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며 영업 개시 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 안에 위생교육. 근데 안 된다면은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꼭 외워두시고요. 관련 질문 보겠습니다. 공중위생 영업자가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시간은 매년 몇 시간인가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1번 2시간, 2번 3시간, 3번 8시간, 4번 10시간. 아까 우리 매년 3시간 시장군수 구청장이 실시한다고 안내해드렸죠. 꼭 외워주시고요. 또 다음 질문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공중위생 영업소를 개설한 자는 영업 개시일로부터 몇 개월 이내에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가? 1번 1개월, 2번 2개월, 3번 3개월, 4번 6개월. 우리 부득이한 경우 이제 영업을 먼저 개시를 한 후 우리 6개월이죠. 6개월 이내에는 꼭 위생교육을 받으셔야 합니다. 18번째 문제입니다. 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의 범위, 교육의 방법,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법령은 1번 대통령령, 2번 행정안전부령, 3번 보건복지부령, 4번 고용노동부령. 정답을 보면 보건복지부령입니다. 위생교육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고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1부 마치고 다음에는 위생 관련 법규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